안녕하세요.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 기호가 정답이다의 저자 정용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제가 여러가지 글들을 조금씩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글들을 잘 읽어보시면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작해야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2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파닉스 때문에 영어 학원을 전전하지 않나요? 파닉스 교육에 들인 돈 때문에 화가 나지 않나요? 파닉스를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인가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아직 영어 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유일한 해답은 발음 기호를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어 학원은 약 8년 정도 직접 운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이 영어 학원을 이리저리 옮기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겠죠. 저학년 같은 경우 영어 학원을 옮기는 주된 이유가요, 파닉스입니다. 엄마가 이제 영어 학원을 보내가지고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어 책을 읽어보라고 시켰는데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그 학원을 끊고 이제 다른 학원을 가서 테스트를 받아보면 그 학원에서 얘기합니다. 아직 아이가 파닉스가 안 됩니다. 파닉스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열나죠. 그래서 또 파닉스를 배웁니다. 좀 이제 잊어먹고 이제 잘했겠지, 거기서는. 그런 마음을 놓고 계셨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또 영어 책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또 못 읽겠죠. 그래서 또 열받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또 그 학원을 끊고 이제 또 갑니다. 다른 학원을. 그럼 가면 이제 테스트 받으면 역시나 영어 단어를 잘 못 읽어서 파닉스부터 해야 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 거를 겪고 와서 이제 저희 학원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파닉스로는 영어 단어를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머리가 이렇게 그냥 뛰어나가지고 스스로 파닉스가 아니라 뭔가 그 본인이 깨닫는 뭔가가 있어요. 성인들이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영어 읽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쌓인 것처럼 머리가 좀 비상한 아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게 압축시켜서 노하우를 본인도 모르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저학년인 경우에는 영어 단어를 파닉스를 배워가지고 잘 읽겠다,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파닉스는 영어 단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은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 고학년 이상,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영어 단어를 못 읽잖아요. 그 사실을 숨깁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그거를 그 어떤 상황이 읽기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참 머리 써서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영어 단어를 읽지 못한다는 거를 숨고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읽겠지, 고학년이니까.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그 아이가 영어 단어를 읽지 못한다라는 거를 아무도 짐작을 못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영어 읽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영어를 배워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영어가 싫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이제 어려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도 부모님이 저희 학원에 데리고 온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말끔하게 해결을 했었죠. 그거를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로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영어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03페이지 보면 파닉스와 발음기호의 진실해갖고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번에는 1번하고 2번에 대해서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기 보면 104페이지에 보면 일러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파닉스냐 발음교냐 이걸 이제 떠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이 이제 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흔히 이제 한국 사람은 나는 말하기는 되는데, 말하기는 안 되는데, 뭐 듣기, 읽기, 쓰기, 이제 이런 것들은 나 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말하기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쉽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말하기가 안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 듣기, 모든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읽기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어려운 책, 막 이렇게 두꺼운 책, 이 두꺼운 영어로 된 책을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독서로 이제 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용 파악의 읽기, 이거는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두꺼운 영어책을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거, 그냥 진짜 단순한 읽기,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안 됩니다, 읽기도. 그 다음에 듣기 안 되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여기서 출발인데, 모든 게.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99%가 본인이 듣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반대로 99%가 듣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예로 들면, 우리가 자막 없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막이 있어야 되죠. 일단 그 문제에서도 듣기가 안 되는 거고요. 듣기의 기준이 이제 잘못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듣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게 듣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 듣기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중에서 알아듣는 단어가 한두 개 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나는 듣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전부 다 99%가 듣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듣기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따라할 수 있는 거에 두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떤 걸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듣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한글 영어에서는 듣기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따라할 수 있을 때 듣기가 되고, 그게 아니라면 듣기가 안 된다. 근데 이 말은 저의 말뿐만 아니라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기란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본이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영어 교육의 진짜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듣기는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입니다. 듣기는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인 거고, 그 위에 읽기, 쓰기, 말하기가 쌓인 겁니다. 이렇게. 같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네 기둥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듣기가 기본으로 쌓이는 거고, 그 위에 읽기, 쓰기, 말하기가 이렇게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어사전에서는 또 한 가지 정의를 얘기합니다. 듣기란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듣고입니다. 올바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국어, 한국어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감사합니다 해봐. 듣고 따라하도록. 처음 아이가 태어나서 얼굴을 보자마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 해봐. 강제적으로 시키죠.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벌써 태어나자마자 얼굴 보는 순간부터 엄마는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어요. 엄마 해봐. 이거를 엄마 해봐를 3만 번 했을 때 아이가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3만 번을 들은 거죠. 3만 번을 듣고 그 다음에 엄마를 한번 말한 겁니다. 그래서 듣기가 먼저인 거고, 그 다음에 말하기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영어 교육을 할 때도 듣기가 먼저인 거고 기본인 거죠. 듣기가 먼저인 거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절대 말하기를 먼저 하려고 하면 영어 교육은 실패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육도 말하기부터 먼저 시키려고 한다면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한국인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기부터 엄마의 반은 3만 번, 아빠의 반은 7,000번을 했을 때 아이가 엄마를 말하고 아빠를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한 번만 말하면 듣고 따라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봐. 그러면 아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성 바르게 인사를 하겠죠. 엄마는 3만 번이지만 안녕하세요는 한 번만 들으면 따라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를 들어야지만 어느 순간 처음엔 따라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한 번만 들으면 원어민이 말한 걸 내가 듣고 말할 수 있고 바로 그 말이 내 입에 익으면서 그걸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말하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장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영어 교육은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능한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인이 가능한 영어는 시험을 위한 시험에 읽기, 시험에 듣기, 시험에 말하기, 시험에 쓰기 이것이 되는 거지 영어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어를 잘하려면 소리를 듣는 듣기를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더 진짜 중요한 거는 105페이지에 있는 걸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파닉스는 가장 나쁜 영어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다 하겠죠. 거의 99%가 제가 말씀드린 걸 반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파닉스가 가장 나쁜 영어 교육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잘 읽어보세요. 자, 미국처럼 듣기가 완성이 된 다음에 파닉스 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국내처럼 한국처럼 영어 소리 교육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파닉스 교육을 제가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의 파닉스 교육이 나쁜 이유는 영어 소리를 배워야 할 시기에 영어 문자 교육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듣기가 먼저 기본으로 쌓이고 그 다음에 읽기, 쓰기, 말하기가 가야 되는데 듣기를 해야 될 그 중요한 처음 영어를 배우는 그 시기에 바로 영어 문자를 배우도록 하는 교육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영어를 배우면 처음에 알파벳을 배우자마자 파닉스를 배워야 되는 게 어떤 공식처럼 됐다는 겁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안 된다고. 깨야 됩니다, 이게. 첫 걸음은 듣기를 시키는 거지. 듣기입니다, 듣기. 근데 많은 사람들도 이걸 현혹을 시키죠. 파닉스는 문자 교육도 되지만 소리 교육도 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파닉스를 가르치는 그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나 선생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이에게 지금 파닉스를 가르치는 목적이 아이가 영어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영어를 잘 듣기 위해서인가요? 둘 중에 하나를 정한다면 어떤 거냐는 거죠.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파닉스의 교육이 무엇인지는 그 뭔가를 둘 중에 하나를 정했을 때 그게 바로 파닉스를 시키는 목적이고 그게 파닉스 교육의 진정한 목표라고 하는 거죠. 영어를 아이에게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파닉스를 한다.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영어 읽기, 아이가 영어책을 읽도록 만들기 위해서 파닉스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닉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읽기를 시키는 거지 영어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기본인데 듣기라고 하는 게 기본인데 그 듣기를 하지 못하고 문자 교육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파닉스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나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파닉스를 배우면요 영어를 읽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영어 읽기를 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포기하고 영어 파닉스를 가르쳤는데 파닉스를 배운 아이들이 영어를 못 읽어요. 이건 얼마나 심각하냐면 중고등학생의 70~80%가 영어 단어를 읽지 못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아이들이 파닉스 교육을 안 받았냐? 그렇진 않아요. 적어도 초등학생들의 8, 90%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파닉스, 영어 학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다 파닉스를 가르칩니다. 발음 기호를 가르치는 학원은 없어요. 다 파닉스를 가르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이미 파닉스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뗀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고등학교에 가면 영어 단어를 못 읽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파닉스를 배워서는 절대 중고등학교에서 새로 나오는 영어 단어를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보면 언어 교육의 첫 걸음은 바로 소리 교육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듣기가 무엇인지 한번 이런 설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기란 읽기, 쓰기, 말하기보다 기초적이다.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듣기란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는 말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서 듣기 한글로 듣기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 써있는 말들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사전에서 친절하게 듣기란 무엇인지를 잘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영어의 첫걸음은 영어 소리 듣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듣기가 완성이 된 후에 읽기, 쓰기, 말하기가 이어지는 게 올바른 영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읽기 교육인 파닉스는 듣기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면 파닉스를 가르치면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문자에 몰입을 하거든요. 문자를 가르치면서 이 단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 소리는 한두 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눈은 그 글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언어 영어, 듣고 말하는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반대로 학습 영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원어민하고 듣고 말하는 영어가 아니라 나는 시험 점수 잘 나온 영어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런 영어를 저희는 이제 학습 영어라고 합니다. 학습 영어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뭐냐면 그 첫걸음이 영어 단어 읽기입니다. 영어 듣기가 아니라 영어 단어 읽기가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 기호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원어민하고 듣고 말하는 영어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영어를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를 위해서 파닉스를 배워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시험 읽기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된 영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발음 기호라고 하는 겁니다. 파닉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파닉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사람처럼 이미 영어 소리 교육이 이미 완성이 된 사람이 배워야 되는 그런 게 파닉스라는 거지, 우리처럼 전혀 영어 소리 교육이 안 된 사람 같은 경우는 파닉스를 배워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이나 이제 부모님도 알면서도 이제 외면하고 이제 몰라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파닉스를 이제 학원에 이제 자녀를 이제 보낸 부모님도요, 학원에서 파닉스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모님 많이 계세요.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 아닌데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데 거기서 아니라고 딱 끊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거의 90% 이상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까지도 결국은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다 같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몰라서 망하고 알아도 그냥 끌려가듯이 해서 망하고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파닉스 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언어로서의 영어 교육도 안 되는 거고 학습으로서의 영어 교육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파닉스는 가장 나쁜 영어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파닉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파닉스를 시키려면 전제 조건이 소리 교육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파닉스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 학습 영어,
시험 영어를 위해서는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 기호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음 기호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를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결정은 나는 학습 영어, 시험 영어로 한다고 결정했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다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면 좀 길어졌는데요. 106페이지 보면 알아도 말 못하는 파닉스 진실 20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쫙 읽어보세요. 예. 미국인도 처음 보는 영어 단어는 파닉스로는 절대 읽지 못합니다. 예. 파닉스로 하려면 반드시 그 소리를 내가 한두 번이라도 들어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한 단어는 파닉스로는 읽을 수 없습니다. 파닉스로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 진짜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 이렇게 읽는 거 아닌가? 요 정도까지 합니다. 이 단어 이렇게 읽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파닉스로는 이 단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추측은 되지만 예, 단정적으로 이 단어는 이렇게 읽어야 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새로운 단어는.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도 처음 보는 단어는 파닉스로 읽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선생님도 이 단어 이거 이렇게 읽는 거 아닌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를 한번 진짜 의학용어 사전, 그러니까 의학용어의 영어 단어를 한번 갖다 드려보세요. 못 읽습니다. 절대. 이 단어 이렇게 읽는 거 아닌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영어 단어 파닉스로 읽을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부모님도 이 단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은 듣기 말하기가 된 다음에 파닉스를 배운다. 파닉스는 글자를 읽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 듣고 말하는 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 니은, 지금 이렇게 배우잖아요. 한글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듣고 말하는 영어가 끝난 다음에 영어 글자 ABC 배우는 거예요. ABC 배워갖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읽는 거. 그게 파닉스 교육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듣고 말하는 한국어 된 다음에 한글 기억, 니은을 배우고 미국 사람들이 듣고 말하는 영어가 끝난 다음에 ABC 배우고 그 다음에 단어 읽는 거 파닉스 배우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울 때도 말하기까지는 아니지만 듣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는 파닉스를 배우라는 겁니다. 파닉스를 배우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순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파닉스 자녀를 보내는 학원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상담을 가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닉스를 배우면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대충은 다 가능해요. 대충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읽을 수 없어요. 이건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거지 정확히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파닉스 법칙을 따른다는 80%의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파닉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80%의 단어가 다 파닉스 법칙을 따릅니다. 그럼 파닉스 법칙 80% 따르는 게 뭡니까? 몰라요. 어떤 건지 모르죠.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닉스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예인 단어가 무엇인지 모른다. 어떤 새로운 단어가 봤을 때 그 단어가 파닉스 법칙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구나 이거는 그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지 처음에는 모른다는 거죠. 예인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파닉스 법칙을 몇 년 동안 배워도 여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파닉스 교육을 가봤지만 약 180가지의 그 어떤 교육들이 법칙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이들이 적용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영어 문법 배우면 3인칭 단수에 ES 붙이는 거 있죠? S 붙이는 거. 그러면 앞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ES가 발음이 Z 발음 내고 S 발음 내고 Z 발음 나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거 잘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나세요? 아이들에게 그냥 줄줄줄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그런 법칙, 단순하게 그런 법칙 하나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파닉스 법칙 같은 경우는 앞에 자음이 오고 그 다음에 이게 단어가 뭐가 오면 무슨 소리가 된다. 이거 어떤 순서에 의한 영어 읽기 법칙 이것들을 익혀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어려워요. 예.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부모님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의 영어학원을 옮기는 주범은 파닉스 교육이다. 예, 그런 아이는 너무나 많습니다. 안 돼가지고 다른 학원 갔는데 이 아이는 파닉스가 안 됐으니까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진짜 열분 안 난다고 하십니다. 진짜. 예, 돈도 돈이지만 시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그 다음에 파닉스 교육은 영어 학원을 위한 좋은 학습이다. 왜 그러면 그 위에 마찬가지. 해야 해도 모르니까. 예, 이 학원 가서 1년 했는데 모르니까 저 학원 가서 1년 합니다. 예, 굉장히 좋죠. 예, 해도 해도 모릅니다. 계속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이제 영어 학원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파닉스 교재는 출판사를 위한 좋은 교재이다. 해도 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재가 계속 나올 수 있죠. 해도 해도 모르니까 또 이런 교재 만들고 또 교재 만들고 교재 만들고 예. 교재 만들기 참 좋은 거죠. 학습, 파닉스라는 게. 그 다음에 모두 왜 파닉스를 가르치는지 모르면서 가르친다는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파닉스가 아닌데 하면서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게 문자 교육인지 소리 교육인지 잘 모릅니다. 뭔지 모르면서 가르치는 거죠. 파닉스로 해가지고 듣기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듣기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리 교육이다. 왜 그러면 글자를 가르치면서 내가 말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말을 하니까 이제 이게 소리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소리 교육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리 교육은 몰입 교육이에요. 몰입 교육. 소리에 완전히 몰입을 해야지 그게 교육이 되는 거지 문자를 가르치면서 소리를 가르치고는 절대 소리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닉스는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오래 다니면 이제 아이가 영어를 잘하고 있는, 아니면 파닉스 배워갖고 영어책 조금 읽을 수 있으면 우리가 아이가 영어를 좀 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파닉스는 학교 영어, 학습 영어 모두를 망치는 주범이다. 그 다음에 파닉스는 듣고 말하는 영어를 망치는 주범이다. 언어 교육이죠. 언어 영어를 망치는 주범이고 그 다음에 파닉스는 파닉스로 읽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읽는 겁니다. 파닉스를 배워서 읽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파닉스 이거 배우죠. 이거 뭐 아 발음 난다, 뭐 에 발음 난다, 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워요. 이게 이게 뭐가 오면 뭐 아 발음 나고 뭐가 오면 에 발음 난다, 막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이제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이거는 자 이거 에 발음 난다. 배워요. 그다음에 F 했고 이거 배워요. 그러면 아이는 이거만 배운 거잖아요. 지금 이거만 배운 건데 이 뒤에 읽은 겁니다. 지금 이건 소리가 안 난다는 거, 이거는 리을 발음 난다는 거, 이건 피읍 발음 난다는 거, 이거를 읽은 거잖아요. 아이가 이 이후에 이 에 발음 이후에 파닉스 법칙을 생각해서 이 단어를 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풀이라고 읽어줬기 때문에 아이는 이 단어를 읽은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아이는 파닉스 법칙을 생각해서 읽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해준 소리를 듣고 읽은 거라는 거죠. 이게 파닉스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파닉스 교육을 받아서 영어 단어를 읽은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런 영어 단어를 자꾸 읽어주죠. 이게 애플 모르 읽으면 다시 또 얘기하겠죠, 선생님이. 애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제 비 배운다. 이제 비 배우면 이거 어떻게 파닉스 법칙을 배워서 읽겠어요? 선생님이 베이비 하니까 이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베이비 읽는 거죠. 그 다음에 B 바로 읽을 때 이거는 뭐예요? A잖아요. 이거 안 배우죠, 아직. A, B 이렇게 하나씩 배우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아이는 이거 안 배웠지만, 이거의 파닉스 법칙을 안 배웠지만, 선생님이, 베이비라고 읽어준 거를 듣고 이거를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닉스로 읽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읽은 거지, 파닉스로 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 보는 단어는 못 읽죠. 왜? 선생님이 안 읽어줬으니까, 아직. 그겁니다. 네, 파닉스는 최소한 듣기가 완성이 된 다음에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에,
무작정 파닉스를 따라가는 것은 허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전부 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막 하니까 다 파닉스를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다 영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듣고만 한 영어도 못하고 학교 영어도 힘들고 이거를 뛰어넘어서 스스로 깨닫는 아이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학원에서 발음기호를 가르친 경우, 그런 아이들 빼고는 영어 단어를 못 듣고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거를 10년 이상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단어는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 그 법칙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음기호를 살짝 보면서. 그거를 미리 당겨서 어렸을 때부터 알려줬다면 오히려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니면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을 위해서 파닉스가 어떤 것인지 좀 앞으로 나서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닉스는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지만 이게 어느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잘못됐다는 겁니다. 파닉스는 나쁜 게 아니지만 듣기가 되기 전에 앞에 나가 있으면 이건 가장 나쁜 거. 그렇지만 듣기가 된 다음에 가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밤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 근데 그걸 아침 먹으면 몸에 좋은 음식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음식이지만 언제 먹냐에 따라서 좋고 나쁠 수 있다는 거죠.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파닉스 교육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나쁜 교육, 독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글 영어에서 말씀드리는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기호가 정답이다에는 단순히 파닉스를 공격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파닉스의 진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